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정태근 이사께서는 단기간 시장이 많이 달린 만큼 이제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 경고의 목소리를 그동안 많이 내주셨는데 오늘 일단 시장이 많이 눈치 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 줄 평 주십시오. 네, 일단 한 줄평은 이슈 중심 테마 장세로 돌아온 증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들지 모르겠지만 한눈만 팬다. 이런 느낌들이 계속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10일부터 보게 되면은 조선, 재건, 반도체, 방산, 로봇, 어제는 컨텐츠, 오늘은 철강. 상당히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급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다음 타순을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연속해서 달리면 쉬는 것도 자연스럽긴 한데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쉴 것인가, 그 하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다시 시동을 걸고 달릴 것인가,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섹터의 순환 매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1월 달부터 이제 코스피 지수만으로 2월까지 대략 한 10%까지 상승 흐름을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유리기판이나 아니면은 이제 방산 그리고 조선과 같은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주도 섹터를 계속 이루어 왔고 이 섹터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는 반도체 서부장이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그 시장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계속 이제 순환매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은 저는 물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지지하면서 올라가줄 이벤트가 결국에는 다음 주 금통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향후에 나올 초경에 대한 모멘트 이게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 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나왔던 2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 요소였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좀 해소되는 좀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도 거의 52,000에서 58,000까지 올라왔던 측면에서 지수를 끌어가줄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다음 달에 물론 GTC 2025에서 삼성전자가 아마 엔비디아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거고 물론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 이해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 물론 나올 수 있다. 물론 오늘 머건스탠리 리포트도 있겠지만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레거시 쪽에 대한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측면. 그렇다면 일단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로봇이나 유리기판이나 방산이나 기존의 주도 섹터가 돌아가면서 계속 시장을 이끄는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셨고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선 어제 오늘 이제 이틀 연속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전을 돌아봤을 때, 그 전에 이제 국내 증시가 7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들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렸던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차익 실현 그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러한 매물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좀 소외됐었던 그런 낙폭 과대 업종 어제도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철강 업종이랑 후판 그 반덤핑 이슈 중국산 반덤핑 이슈에 따라서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최근에 꾸준히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시게 되면 철강 업종도 강했었고 그동안에 장기간 소외됐었던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물량을 좀 차익 실현한 물량이 좀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시장은 워낙에 좀 가파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이고 현재부터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기존에 좀 소외됐었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낙폭과대 업종이라든지 좀 저평가 매력이 높은 그런 업종과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가의 부담을 느끼는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종목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공통된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어떤 섹터에 주목하십니까? 네, 저는 반도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키로 나오는 산업군이 결국엔 이 산업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뭐 조기 대선 가능성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미국 쪽에서 나왔었던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관세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금리 인하 모멘텀들, 이런 것들에다가 엔달러 환율도 지금 사실 조금은 주목해야 되는 수준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49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140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요인들은 기술주들을 굉장히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인인데요. 결국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그냥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수출입 데이터에서는 반도체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뭐 GTC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속닥속닥 이슈들이 지금 뭐 너무나도 좀 임팩트가 있고, 또 이고환신 효과가 1월부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반도체 약진을 좀 접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정부가 소비 진작에 나서면서 이구환신 효과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서 설 연휴 이후로 그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재고가 이제 많이 털어지면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 체크해 주셨고, 자, 잠시 시황센터 다녀와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7거래일째 지속된 상승 랠리에 이틀째 숨 고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약폭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또 어떤 테마와 업종들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철강과 피부 미용, 전기차 순으로 상위 위치하고 있고요. 또 장기 테마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소재, 양자 암호 순입니다. 또 단기 테마에서는 창투사와 전고체, 시추관관과 줄기세포가 상위 단을 구성하고 있고, 업종 상위에서는 방산과 철강, 금속, 자동차 순입니다. 네, 오늘 철강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철강업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철강산업 보호 조치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포스코 스틸리온이 25%대, 문배철강이 18%대, 포스코 엠텍도 6.9% 강세입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주 완성차 업체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필두로 부품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의 주력 품목들의 수출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현대차그룹과 제너럴모터스가 이르면 다음 달쯤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공유한 것으로 1차 포괄적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부품들의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SL이 17.5%대, 또 현대공업과 화신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국방 예산 삭감으로 쉬어갔던 방산주들은 오늘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되고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속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연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경우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현재 6%대 강세, 그리고 STX엔진과 LIG넥스원도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외 오늘 피부 미용과 리튬주들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요. 토큰증권 발행법안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 상정 불발 소식에 관련주들의 하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철강주 강세 배경 보겠습니다. 중국 이제 저가 공세에 중국 후판 기업들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정태근 이사께서는 이제 철강주 이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호재로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료인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초반에 브리핑에서 우리 앵커님이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외를 하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망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그 단기적인 대응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중국산을 배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중국발 공급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일단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눈에 띄게 좋아지느냐, 아니면은 영향력이 작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중국산을 배제를 하게 되면서 이 후판의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그걸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
120만 원을 정점을 해가지고 90만 원까지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번에 이 배제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그게 수요가 좀 받쳐주냐 이런 건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조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조선사들이 물론 그 중소사 제외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3만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빅3 같은 경우에도 후판을 보게 되면은 국내산이 70% 그리고 중국산 같은 경우에 많아야 30%거든요. 물론 이 30%가 작은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중국산이면 70% 정도 됐다. 이러면 이 부분을 다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철강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완벽하게 다 대체를 한다라기보다는 아마 다른 쪽으로 이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일본 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중국산 배제 이런 것들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방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거를 추세적으로 올린다? 요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나빴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완화가 되게 되면서 철강주도 어떤 바닥 확인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추세적 상승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후판 가격 어떤 상승 전환 여부라든지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후판의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알래스카 뭐 가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알래스카 가스관사 관련돼 가지고 관광주 정도 제한시켜서 좀 보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주의 반등은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한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셨고 대안주로는 강관주 주목을 하셨습니다. 강관주는 사실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한번 이슈를 타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번 이슈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섹터가 조선업계하고 건설업계입니다.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네. 경우 원자재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점은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비용이 커지는 건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주가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건설주가 피해가 되는 거는 뭐 가격 부담, 뭐 이걸로 좀 정의를 하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비용이 오르는 만큼 그만큼 이제 판매가를 올릴 수가 있느냐, 그만큼 또 판매가 늘어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후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크게 뭐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판매가로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2차 전지 가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가 바닥에서 꽤 강하게 그리고 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좀 지속되는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이 의미 있는 반등 추세 앞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수급적인 기술적 반등 저는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1, 2분기 때 뭐 에코프로 BM의 뭐 흑자 전환 얘기도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역성장이다. 그리고 탄산리튬 가격도 아직까지는 7만 한 6천 위안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물론 이제 저점을 이제 반등하는 시기이고 아직까지는 그 7만 5천에서 7만 5천 위안까지 해서 거의 뭐 밴드 행보하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업황 자체가 전기차 캐즘은 아마 내년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뭐 인프라 쪽에 대한 뭐 충전기나 이쪽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폐쇄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회복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관세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물론 첫 번째는 최근에 대조전자재료나 이런 나노 친수제와 같이 특히 뭐 주니퍼 Y의 출시에 들어가는 뭐 밸류체인 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기대감은 있겠지만은 물론 이것도 이제 중국 출시 이후에 이제 인도량이나 이에 대한 출하량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오늘 나왔던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확실히 작년에 이제 메탈 가격 판가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 전이가 되면서 올해에 대한 수익성도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 2분기 때 아무리 이제 에코프로 BM이 흑자 전환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출액이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좀 업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업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도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게 연속적으로 가격의 반등이 좀 지속되어야만 의미 있는 상승세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주신 거고, 뭐 여러 출연자들이 동일한 의견 주고 계십니다. 2차 전지주도 일단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 일시적 반등에 좀 무게추를 두고 의견 주고 계시다는 점 정리해드리고, 자, 다음 가볼까요? 현대차와 GM 협력 가시화 기대감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글로벌 공장 공유 방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리하면서 완성차들도 들썩이고 있고 부품사들까지 오늘 시장에서 중심 축을 담당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정영 네네. 과장이시군요. 예. 네. 일단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어제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현대차가 이제 GM 그 공장에서 차를 생산한다라는 그러한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9월에 이제 MOU가 체결된 이후에 한참 동안 좀 잊고 지냈었는데, 이러한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만간에 공급망 그 동맹이 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역시나 좀 최근에 자동차 업종,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제 트럼프의 25% 관세 이슈였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국내 자동차에도 25%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노이즈로 작용을 해왔었는데, 만일에 이제 GM과의 이러한 생산 동맹으로 인해, 공급망 동맹으로 인해서 뭐 현대차는 미국의 이제 GM 공장에서 차를 이제 생산을 하고, 뭐 GM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라든지 이제 현대 GM이 이제 공장이 없는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뭐 생산을 하는 이러한 공급망 동맹을 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제기가 됐었던 이러한 관세, 25% 관세 이슈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완성차라든지 부품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하락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이런 완성차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도 거의 역사적인 하단 영역에 위치해 있고, 배당 수익률이 무려 이러한 완성차 같은 경우에 지금 6%가 넘는 그러한 고배당 지금 매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이슈만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발동될 그러한 좀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만약에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세 회피로 인한 이제 하방 지지력은 확인한 셈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만년 소외주들이 오늘 반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하다 이런 종목까지 오르냐. 디스플레이도 가고 오늘 철강주의 반등도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뭐 편의점주까지도 오릅니다. 이제 소위 이제 못난이주라고 하는 것들의 반란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구간인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환매의 관점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 주가가 밑바닥에 있는 종목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가에서 조금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특정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기조가 보시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오고 아래쪽에서 좀 급등이 나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한학령 이슈가 있을 때도 주가의 위치가 낮은 쪽에서 훨씬 더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좀 흐름들이 다른 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엔터, 게임, 면세, 콘텐츠, 뭐 기타 나머지 뭐 말씀해주신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등 정말 많은 산업군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게끔 움직이면은 지수의 하단도 좀 지지를 해주고 사실 상방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것처럼 주도주들이 계속 무너지고 좀 지수에서 큰 종목군들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지수 자체가 조금은 더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단기 차익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약간의 조금 더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좀 산업적인 추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대표적으로 한은영에 대한 스토리는 좀 상당 부분 연속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신다면 이쪽도 나쁘지 않고,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소외받았었던 종목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해야 할 텐데 수급이 모아지고 있는 종목 체크하면서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부터 25조 원가량의 거래대금 랠리가 이틀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시장 우상향 기대에 회복되는 투심.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한화부터 LS 그리고 포스코, 이런 그룹주 릴레이 상승이 정말 현실화되는 걸까요? 2차 전지 반등에 이어서 오늘은 철강 반덤핑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장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고요. 그 외에 외국인은 다양한 종목을 담았는데요. 우선 한화오션 담았습니다. 어제 죽는 미포트에 오늘도 0.27%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하나오션 급락에도 개인들은 담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도 이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본 걸까요? 오전장에 담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은 KB금융을 담았다면 외국인은 신한지주 담았습니다. 기관의 매수도 확인하시죠. 기관의 순매수 상위 매수를 보면요. 이 포스코 다음은 현대인가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 계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차가 관세 영향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 계열사들의 매수세는 특징적인데요. 현대로템과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차 순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도 KB금융 담았죠. 기관은 1월 20일부터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했고요. 그중에서 기관 순매수 순위권에 잡힌 건 무려 2월 7일부터 11거래일째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 6거래일간은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건지 기관의 매집이 주가로도 반응을 해줄지 뒤에서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KB금융은 0.84%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매수한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테크윙 있습니다. 모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효젤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같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가 강한데요. 외국인은 효젤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매수도 보시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 상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장에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주가도 3%대 오르고 있고요. 기관은 이와 함께 테크윙,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그리고 JYP 엔터 순으로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도면 점검을 해야겠죠. KB금융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기관이 이렇게 줄기차게 매수를 할까? 언제까지 할까? 궁금해집니다. 1월 20일부터 보니까 3거래일 빼고 모든 날을 담았습니다. 주가의 반응은 뭐 심통치 않은 모습이긴 한데 최근 밸류업 관련 기업들 안에서 특히 금융 지주사들 안에서 신고가가 남모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몇 기업이 강하죠. 앞서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KB금융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는지 정태근 이사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말씀하신 대로 기관 수급이 정말 뭐 좋은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 수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12월 때부터 이렇게 주가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 좀 약한 근거는 잘 아시겠지만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로 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관이 매수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매수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외국인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 이상의 기관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기관 매수보다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더 주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수급이었던 그 균형이 깨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83,000원대 어떤 저항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3,000원대 저항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대 이제 기술적인 저항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어서 JYP 엔터입니다. 어제 저희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 다루긴 했습니다. 아직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을 아는 기업들이 일일 천하로 끝나는 모습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이화진 과장께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한한령 이제 해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작년 3분기 때부터 이제 엔터에 대한 업황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3대 엔터사들에서도 이제 꾸준히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을 이제 데뷔를 시키기 시작을 했고, JYP 같은 경우도 이제 키플리 부터 해서 이제 물론 기존에 트와이스나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메인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트와이스 같은 경우야 일단 장수그룹이죠. 일단 7년 계약이 끝났고 새로운 이제 계약을 3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결국에는 이제 트와이스도 이제 기존의 성장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는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새로운 신인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지도 있고 MBC도 있는 상황이긴 하긴 하겠지만은 결국 메인 툴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어제 물론 한한령 해제가 나오면서 사실 YG 엔터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멀티 레이블로서에 대한 하이브나 이런 이슈들이 물론 세븐틴이 향후에 군대를 가게 될 것이고 BTS는 지금 당장에 좀 모멘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블랙핑크가 이제 본격적인 완전체로서의 활동이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좀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JYP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대다수의 지금 엔터사들은 국내 K-팝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향후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대한 전문적인 이제 그룹에 대한 그에 대한 준비들을 계속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공 여부가 추후에 엔터에 대한 밸류 상한치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거침없습니다.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지 여부 포인트로 체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였고요. 오후장 유망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분께서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불꽃을 뿜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하나가 있네요. SL부터 가겠습니다. 정영훈 과장님. 네, 앞서 현대차 GM의 그런 포괄적 협력 관련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현대차와 이제 GM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품사로서 SL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L 같은 경우 현대차 GM의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현대차 메타플랜트,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이러한 향후에 추가적인 이제 GM향 그러한 매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 수준도 밸류에이션이 PR 한 4-5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그런 업사이드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SL 긍정평가 체크해봤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 들어서 시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닥에서 큰 폭의 반등세 연결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하청환 본부장께서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또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게다가 전고체 이슈까지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동차가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3월에 현대차가 또 전고체 배터리 탑재 관련된 라인이라든지 탑재 차량을 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강력한 수급, 저는 이제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기관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은 조금 더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도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한 4%대 강세인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셨고요. 화장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토니모리어 정태근 이사님. 네, 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수혜가 되는 뭐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이소란 지금 올리브영 입점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면은 당연히 로드숍 이런 수혜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뭐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적자만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실적이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한령을 기회로 중국 그 자회사 부진만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예전에도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체크 포인트요. 네, 전년도 한 11월쯤에 FDA 승인을 받았던 게 대장 내시경 이제 지혈제죠. 물론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위 내시경 지혈제가 생각보다 수출이 잘 나왔었고, 여기는 2분기 때부터 물론 이제 3월부터 이제 대장 내시경 지혈제도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될 텐데,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의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이런 수출 모멘텀이 있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이 지혈제 시장에서 표준 치료제로 등재가 되었을 때,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칩으로 이제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지혈제 시장에서 넥스파우더가 표준 치료제로 등재가 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대형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1차 치료제에 쓰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분명하게 이제 매출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출 데이터는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체크 포인트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